문재인 씨가 기어이 조국 씨를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임명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죠. 왜냐하면 조국 씨를 임명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궁금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질문도 아닙니다. 정신상태가 똑바로 박혀있는 인간이라면 누가 그런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겠습니까? 이것은 조국 씨에게 특별한 어떤 감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령 나사못이 있습니다. 삼각형 나사못이 있고 둥근 그 홈이 있다면 거기에 삼각형 나사못을 박는 사람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야 하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니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아마도 온갖 비난이 터져 나오기도 할 것이고, 또 조국 씨를 좋아하는,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아무튼 조국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국민 여러분, 그것이 모두 다 쓰잘데없는 짓이다,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까? 나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측은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호통치고 다구치고 하기보다는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 수명이, 생명력이 계속 닳아 없어집니다. 그것만큼 딱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욕심들을 내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는 겁니다. 조국 씨 역시 마찬가지이죠. 조국 씨를 보면 정말 대학교 1학년 프레시맨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질문을 해도 조국 씨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신념이 없고, 또 자기 실력이 도무지 안 된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잘 보여줘야 했고, 또 자녀들도 또 자기가 보기에 부모 마음에 들게 그렇게 키워야 했고, 이것이 한국 전통의 탓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조국 씨가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런 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적인 일이죠. 공적인 일을 하는데 역시 자기 집에서 욕심을 탐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주 죄를 많이 짓고 말았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가 조국 씨를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문재인 씨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가 딱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 씨, 자기 자신은 또 마음이 편할까? 아마 아니겠죠. 문재인 씨가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 방향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능력 있고 또 아주 아이디어도 있고 실천력도 있는 그런 공무원이 와서 척척 일을 해준다면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령부득인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글도 카피해서 붙이기, 옛날 거 갖다가 좀 손봐서 다시 하기,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고 또 법도 잘 모르고 그뿐 아니라 소심하기까지 하고, 이런 자기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도 한탄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 임명장 수여식을 하면서 제법 좀 길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지금 정서불안 상태인가, 아니면 몇 날 잠을 설쳤나, 이제 그러면 사람이 비논리적으로 되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보면은 7명을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 1명만 국회에서 그 청문 경과 보고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탓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낸 사람이 국회에서, 자기 이제 그렇게 친다면 문재인 씨 1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300명이 봤을 때 거기에서 이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이제 청문 절차를 국회가 뭔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가 좋은 인재를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 이제 국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국민은 문재인 씨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그 인사청문법, 그 관련법을 폐지하십시오. 대통령이 답답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좋은 인재를 쓸 수 없게 한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법 폐지를 추진하고 바로 이것부터 이번에 이 그 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을 한 9월 9일 이후로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개혁 사업으로 삼아서 이제는 인사청문, 이것 때문에 정부의 우수한 인재를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추진해서 문재인 씨가 이거라도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무능한 헛사업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조국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또 임명하는데 찬반이 나뉘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런 갑자기 붕 떠서 딴소리를 합니다. 우선 조국 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조국 씨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 문제가 아니었죠. 가령 이 권력기관 개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합시다. 문재인 씨가 그걸 하겠다고 지금 입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데 국민은 배우자가 총장 직인을 위조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그런 그 사람을 그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배우자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민 씨가 조국 씨의 딸이 아닙니까?
보통 자녀의 문제는 부부가 다 책임을 지지 어떻게 갑자기 그것이 정경심 씨가 잘못한 거다. 혼자 나가서 조국 씨가 절대 반대하는데 조국 씨에겐 전혀 이익이 안 되는데 혼자 나가서 일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씨도 그러면 이혼을 함으로써 자기는 거기에 반대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사생활과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은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가족이 마지막까지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을 위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데 문재인 씨는 이러한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도 우리 수십 년 내려온 헌정사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뜻도 버릴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이것이 정의이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죠. 조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혼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이혼하고 또 그러한 자녀하고도 그 친권자로서의 그런 연을 끊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 얘기는 조국 씨가 아마 아주 흠이 많고 너무나 더러워서 대책이 없다고 여긴 것 같기는 한데 핑계를 댑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형태에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려면 물론 이 경우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경과보고서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앞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글로 개탄을 했죠. 모두 갖춘 건 아닙니다. 부족한 거죠. 게다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서 그 의혹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아주 궁색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장관 후보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을 이렇게 기쁘게 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기대해보자. 이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록 더럽고 추잡하고 조금 있으면 이게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아직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장관 일단 시켜보자. 이러면 문재인 씨가 좀 불쌍하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약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권력구조 개정이다, 고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씨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조국이 돼야 한다는 이유를 변변한 이유도 되지 못하면서 거의 애걸복걸하고 있죠. 좀 봐달라. 조국이어야 한다. 조국을 이번에 임명하는 거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수사에 장애가 있거나 또 장관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조국이어야 한다.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 잘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있죠. 기승전 조국. 이유 없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해야 한다는 그 과거에 자기가 발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조국이 있고 나서 권력기관의 정의 이런 것도 이룰 수 있고 조국이 있고 나서 문재인의 공약도 이룰 수 있고 그 마무리는 반드시 조국이 해야 한다. 뭔가 내막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가족이 기소됐는데 그래도 조국이어야 하고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학자가 아닌 거의 무슨 사기꾼처럼 그렇게 실력도 없고 국민에게 어떤 교육적인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일지어도 그런 사람이라도 조국이어야 한다. 이런 어떤 그 국민에게 매달리는 한번 봐달라 이런 인상을 받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좀 비논리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조국 씨가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검찰보다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그 수직관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이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도 어렵고 법무부 장관 그 더러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개혁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걱정들 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증거를 하나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정경심 씨를 기소한 것, 압수수색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묘하게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풀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조국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윤석열이 저렇게 잘했다. 그러니 조국도 앞으로 잘할 거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놓고 보면 말도 아닌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면서 조국에게 문재인 씨가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일종의 패장이 충성맹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을 향해서는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다. 조국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라의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조국 씨는 또 이번에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조국 씨와 문재인 씨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째서 문재인 씨가 이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둘이 손잡고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래서 다 고쳐놨다고 합시다.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검찰은 한 특수 경찰 정도로 만들어 놓고 경찰은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그 봉사요원 같이 만들어 놓고 또 법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실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친위대는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해 둡시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다음 사람이 똑같은 그 권력이 집중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권한을 누리게 됐을 때 그 철퇴는 가장 먼저 당신들을 향할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국민은 가만히 있는가? 나는 국민이 몸으로 보여주는 시위를 함으로써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집에 앉아서도 문재인에게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임하면 꼼짝없이 다 나가야 합니다. 선거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하는 다수의 시위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번번이 이야기하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어떤가?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가정에서 성미 급한 남자는 밥상을 없는다고 하죠. 요즘에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밥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동네 어귀에서 또 성미 급한 노인은 장기판을 집어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힘으로 낙동강전선을 지켰습니다. 4.19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힘으로 뻔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그 60년대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헌법을 2번씩이나 고치고 국가의 기강이 허물어져 가던 그때 그것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그 기질입니다. 불가역적으로 물길을 되돌릴 수 없도록 그 작은 몸뚱어리 둘을 가지고 역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허망한 꿈입니다. 문재인 씨와 조국 씨 그리고 아직도 그 탄탄한 사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헌법을 다 깨부수고 국제관계 다 망치고 온갖 일을 다 했지만 아직 국민은 두렵겠죠. 마음대로 다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재인 씨와 조국 씨 수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죠. 그래서 한국인은 지켜보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았을 때 이 나라를 순식간에 예전처럼 튼튼하고 번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를 겁니다. 그리고 물길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새로 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물길 되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정말 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자기보다 못난 자들에게는 죽어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히 일제시대라고 하는 조선국 시대에도 우리보다 돈도 많고 문명도 빨리 받아들인 일본 제국의 고관들도 한국의 선비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귀족, 왕족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인은 기질이 그렇습니다. 머리로 승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국민은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시한 혈통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 씨를 임명하면서 벌벌 떨면서 또 심지어 조국 씨를 보면서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비정상 상태다. 오늘 나는 이 사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